성인의 돈은 생활에서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자식된 자는 효도하고 신하된 자는 충성하며 예의로 집안을 다스리고 신의로 벗을 사귀며 경건하며 자신을 닦고 정상으로 일할 따름이다. 그런데 불교는 어떠한가? 부모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윤리를 파괴한 일은 오랑캐의 무리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리학을 연구한 안향이 고려시대에 국자감에서 학생들에게 한 말입니다. 고려 후기에는 불교가 변질되어 여러가지 사회에 문제를 낳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학자들은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때 들어온 것이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을 받아들인 신진대부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교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향의 뒤를 이어 백의정은 직접 원나라에 가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이재현과 박충자 등에게 성리학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재현은 원나라의 학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성리학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다시 이색에게 성리학을 가르쳤고 이색은 정몽주, 권근, 정도전 등에게 퍼뜨렸습니다. 국민학대, 정몽주, 정도전 등 신진사대분들은 성리학을 사회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개혁의 밑거름으로 탐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성리학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했고 유교적인 생활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소학과 주자가래를 증지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중심 세력이 되면서 권문 세력과 불교를 더욱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의 건국하는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는 온건개혁파와 극진개혁파로 나뉘었습니다. 개혁의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색 정몽주 등을 중심으로 한 온건개혁파는 고려 왕조의 기대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정도전, 권근 등을 중심으로 한 극진개혁파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진개혁파는 먼저 고려 왕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던 토지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이로써 권문세족의 토지를 빼앗아 자신들의 경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왕조의 유지를 주장하는 온건개혁파를 제거하고 마침내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두 갈래로 나뉜 신진사대부들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서로 대립하면서 꾸준히 발전하였습니다. 15세기 조선은 고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 등의 급진개혁파는 불교를 배척하되 일단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 성리학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풍수지리사상, 인간신앙 등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성리학을 통치기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유교정전인 주례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성균관, 집현전 등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인 관학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관학파라고 불렸습니다. 반면 온건개혁파였던 길제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이유로 수원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길제는 학문에만 전념했는데 신진사대부들 중 길제 학문과 전투를 따르려고 한 사람들을 일컬어 사학파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훗날 사림이라고 불렸는데 조선 초기에는 삼림에 살며 유학을 전공하고 재산을 기르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사회를 비판하고 배운 바를 실천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사림들은 훈부 세력에 대항할 만한 정치 세력을 등장하게 됐습니다. 16세기 사림은 자신을 다스리고 도덕적 품성을 갖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시기에 유학자인 서경덕, 이헌적, 이황, 조식, 이희 등은 이후 조선의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종종 때 학자인 서경덕은 스승 없이 혼자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했지만 평생 벼슬 하지 않고도 성리학 연구에만 열중했습니다. 그가 송도삼절로 꼽히는 이유 또한 학문을 대하는 자세를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치를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한 번 서경덕이 들판에 나갔다가 종달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종달새를 본 서경덕은 궁금해졌습니다. 종달새는 왜 쉴 새 없이 지저귀는 걸까? 왜 종제를 들락날락할까? 왜 저렇게 날개짓을 할까? 서경덕은 그날 하루 종일 종달새를 관찰하느라 새가 저무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서경덕의 지배한 학구열은 성리학 연구에서 그대로 옮겨져 마침내 기를 소작했습니다. 그는 사물은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성리학은 3의 존재를 이와 기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이기론이라고 하는데 주자에 의해 발전된 이기론은 크게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나뉘습니다.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주리론을 경험할 수 있는 현실 세계를 중시하는 주기론은 성리학의 2대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경동은 주기론의 선구자가 되어 자연을 관찰하며 자연에서 기의 현상을 깨닫습니다. 조식 역시 벼슬을 오르지 않고 평소 학문 연구에 마음을 썼습니다. 정치 참여기보다는 안민낙도의 삶을 살면서 공부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지리산 기슭에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봄산은 어디 있는데 향기로운 풀이 없으려면은 다만 하늘에 가까운 청학모 사랑하게 머문다. 맨손으로 왔으니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은하수 심리 물 먹고도 남으리. 조식도 서경덕처럼 성리학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학문을 통해 진리를 쌓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깨닫는 학문 방법을 택했는데 그는 늘 칼과 지방 세 방울을 가지고 다니며 마음을 수련했습니다. 품에 넣어둔 칼에는 안으로 마음을 밝게 하고 밖으로는 이의를 결단하라 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옷걸음에 단 세 방울이 울릴 때마다 스스로 깨닫고 경계했습니다. 조직은 이론보다 실천을 증시하며 제자들에게 늘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성인의 뜻은 앞서가는 학자들이 이미 밝혀놓았다. 그러니 지금의 학자들은 모르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조식은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나라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상소도 여러 번 올렸습니다. 이러한 조식의 사상은 제자들에게 완전히 영향을 미쳐서 조식의 제자 중 곽재우는 임진왜란 때 이병장으로 활동한 선비들이 곽재우처럼 임진왜란 때 이병장으로 활동하는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조식은 업적에 비하여 후대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조식의 제자였던 정인용 등이 광해군 때 높은 벼슬을 맡았다가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3개 업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승이었던 조식 역시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리학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현적이 있었습니다. 이현적은 도덕 수양을 통해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적은 기보다는 일의 중심을 연구했는데 주리론을 정리하여 스스로 학문체계를 세웠습니다. 이현적의 호는 회제로 이것은 주자의 호인 회하면서 썼다는 말로 주자를 따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현적의 주리론은 다음 세대인 이황에 이르러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후 학자들은 성리학의 이기론에서 일을 중시하느냐 기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각각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나뉘어 발전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인물은 이황과 이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활동 시기는 달랐지만 성리학에서 쌍벽을 이룰 만큼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황은 1500년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조식이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황은 경상도 동쪽을, 조식을 경상도 서쪽을 대표하는 성력자라고 합니다. 이황은 벼슬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뛰어나서 높은 벼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황이 벼슬을 위해서 물러나려고 할 때마다 많은 일을 부탁하여 결국 또다시 나랏일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정치도 은퇴한 뒤에 그는 고향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제 학설을 성리학의 기본으로 삼아 주자의 이기론을 주리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황은 사물의 근본은 이치는 이이며 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주자서들랑 성리학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성합시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합시도 편찬.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일본 사람들은 전란 중에 가져간 이황의 책들을 통하여 이황의 성리학을 공부했고 이를 기반으로 일본의 성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황의 호를 딴 퇴계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주리론은 이황에 의해 체계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황은 우주가 생긴 원리와 더불어 인간의 심성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황과 더불어 이 역시 조선사회의 성리학을 뿌리내린 위대한 성리학자입니다. 이는 이황보다 35년 뒤인 1536년 강원도 강릉에서 신사임당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는
학문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닦는 수기와 백성을 다스리는 치인에 있다고 믿고, 참다운 학문은 백성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이황의 학설을 존경했지만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경도의 학설을 이어받아 기를 강조한 주기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주기론은 이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이와 기를 각각 이무형과 유형으로, 또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이라고 설명했고, 사물은 모두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기를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는 이와 기를 나누려는 사람은 참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는 호도, 이주, 병주, 판서, 우찬사공 등을 지내며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배운 말을 실천에 옮기면서 사회개혁에 앞장섰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임금이 있으면 먼저 나라가 있어야 하고, 나라가 있으면 먼저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처럼 여겨야 하지만 백성이 하늘로 여기는 것은 먹을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의 하늘인 먹을 거리를 이르면 나라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는 또한 부국 강병을 위해 군사 10만 명을 길러 외적을 막자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이황과 이인은 서로 뜻은 달랐지만 성리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귀중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성리학에서는 각자의 주장이 강해지면서 16세기 중반부터 학설과 지역에 따라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가 생겨났습니다. 초반에는 서경도 학파와 이황 학파, 조직 학파가 생겨나더니 그 뒤를 이어 이학파와 성운학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원래 학문을 연구하던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와 왕이 오른 뒤 향촌에 있던 사림들을 하나둘 부르기 시작하면서 학파는 점차 세력을 키우는 정치 집단으로 변해갔습니다. 조선시대는 전량이라는 벼슬이 있었습니다. 전량은 이조에 있는 벼슬로 관리를 추천하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리에서 물러날 때 자신의 뒤를 이어 전랑이 될 사람을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주 전랑 자리를 두고 선조 5년에 심의겸과 김조연이 대립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림들은 이에 둘러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쪽 오래전 심의겸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심의겸의 편에 나섰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심의겸이 왕실을 외척이자 오랫동안 권세를 누렸다는 것을 빌미로 심의겸을 몰아낼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 두 편은 아니었습니다. 심의겸의 편에 선 사람들은 이와 성원학파 사람들이었고, 김효원의 편에 선 사람들은 이황과 조식, 서경도 학파의 젊은 사림들이었습니다.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다 하여 이들을 각각 서인과 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로써 학문적 변화에 따라 나뉘던 학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념과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 사림의 집단을 동당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동당 간의 싸움은 거세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을 통치념으로 삼고 성리학 질서에 따라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성리학적 질서는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어른과 어린이, 양반과 평민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정해놓고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리학은 지배층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백성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할 때 큰 버팀목이 되었던 성리학은 점차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지배층의 잘못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성리학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배층은 이들 또한 비판하면서 배척했습니다. 17세기 후반 윤휴는 유교정전에 대해 주자와 다른 해석을 내려 유학자들 사이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당시 권력자였던 세력의 거센 배척으로 윤휴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박세다당도 성리학을 비판하고 적자적인 주장을 했다가 유배에 떠났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성리학이 아닌 다른 학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종종 때 양명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양명학은 송나라 때 육상산이 성리학의 실천이 약하다며 비판한 것을 기반으로 명나라 때 왕양면이 세운 새로운 학설입니다. 양명학은
인간의 마음이 곧 이라는 심증리를 바탕으로 사람마다 본래 타고난 선한 마음을 펼쳐나며 사물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지식과 행동은 나눠진 것이 아니라 지식은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지행 합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양명학은 실전을 중요하게 여겨 곧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알고 이어서 행동하라는 선지 후행을 강조한 성리학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기의 양명학은 서경도 학파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황이 양명학을 비판하자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잡았고 결국 17세기 이후 후반이 돼서야 양명학은 소론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북랑 가운데 소론은 학문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학파였는데 그들은 다른 파가 받드는 이황을 높이 평가했고 같은 파인 이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약을 받으며 배척당했던 윤후의 학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명학은 조선 후기에 가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양명학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체계를 완성시킨 사람은 정제주입니다. 18세기 초 정제주는 강화도로 옮겨와서 강화학파를 길러냈습니다. 그러나 정제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치에서 소외된 인물과 힘없는 종신들이었습니다. 양명학은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결국 성리학을 대신해 나라를 이끄는 데는 실패했습니다.